그 데이트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창고에서 하룻밤을 같이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진짜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다는 거지. 네네. 네, 근데 집 없이 일단은 길바닥에서 전전하다 보니까 이 데이트를 친구들 속에서 야, 나 꽃제비 데이트를 했다라는 식으로 불리곤 했죠. 이야. 창고를 되게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저희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인데 아파트에도 이렇게 현관 그 옆에 들어가는데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다 음성변조 아닙니다. 김치떡을 많이 넣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밤을 셀 수는 없는데 네. 거기에서 일종의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럼. 예, 창고 데이트 되게 로맨틱하네요. 너무 멋있어요.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최근 또 북한의 부잣집 친구들은 럭셔리 데이트를 한다고 해요. 이양미 씨가 준비하셨죠? 네. 나 이양미는 특별한 날 남자친구랑 이곳에 갔었는데요. 네, 이곳은 돈 많은 커플들이 데이트 장소입니다. 정답! 어디지? 비싼 창고. 네, 예전에는 중년들의 데이트 장소였지만 지금은 청년들의 데이트 장소로 뜨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여기가 어딜까요? 맞춰보시라요. 강에서 노람선? 그 배 같은 데서 데이트할 수 있죠. 배. 배. 유람선. 유람선에서 데이트했다. 아니요. 귀염 씨 굉장히 순수하시죠. 돈이 좀 들어가나요? 미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좀 들어가요? 그쵸, 돈 많이 들어가죠. 장선 씨 돈이 많이 든다고요? 네.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 해외여행. 돈이 많이 드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나는 특별한 남자친구 나이트 자, 클럽에 힌트 갔다. 드리겠습니다. 남이석. 아버지. 목욕탕.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온천? 난 괜찮아요. 특별한 날 진짜? 맞습니다. 목욕탕 맞습니다. 남자친구. 아니 목욕탕이 뭐 특별한 거야? 남탕, 여탕 따로 있나? 네, 전 특별한 날 남자친구랑 신암구역에 있는 째포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더 많은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예요. 네,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찜질방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곳인데요. 1인 1탕이라 엄청 시설이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는 1인당 가격이 한 5만 원? 그러니까 쌀로 치면 10kg 안 되는 1인당 가격이고요. 그리고 목욕탕 안에는 한중칸이죠, 말하자면. 거기는 소나무 껍질로 깔려져 있어갖고 엄청 피로가 풀리게끔 만들었거든요. 소나무 껍질 많은데. 그리고 또 각자가 씻고 나와서는 2층에 레스토랑에 올라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각자 씻고 나오는 거예요? 네, 각자가 씻고 독일식 목욕탕인 줄 알았어요. 네, 10칸인데 5칸은 남탕이고 5칸은 여탕이에요. 각자 목욕하러 갈 거 뭐하러 가요? 맞아. 집에서 목욕하고 만나지? 왜냐면 그러니까 깔끔하게 둘이서 모욕 각자 하고 나와서는 2층에 레스토랑에 올라가서 맛있게 먹고 또 쇼핑도 뭐 먹거리랑 먹거리 사고 싶다면 사주고 하루를 마무리했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김 선생님. 네, 어쨌든 이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죠. 근데 좀 목욕탕도 원래 이게 우레가 보면 이게 평양에 창광원이라는 이자처럼 이게 멀티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목욕을 하면서 이게 머리도 깎고 그다음에 이자처럼 뭐 여러 가지 다 즐기라 해서 청량음료랑 식당도 있고 근데 예전에 그런 공간이 생긴 다음에 악용을 하는 나쁜 언니 오빠들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 게 있다가 이게 최근에는 이게 일반화됐는데 역시 보면은 그 북한의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예전과 달리 청년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외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사실은 이게 놀라요. 일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찜질방 형태가 아니라 일본에는 이미 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목욕은 각자 하고 위에 올라와서 뭐 당구장이나 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네, 맞아요. 그 향미가 많은 게 그거잖아요. 아까 그 저 청진에 사는 제일교포가 세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일본식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요. 먹방 장군 윤세윤 씨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북한에선 키스하다가 걸리면 연인들끼리 네모해야 한다. 요거 키스하다 걸리면 한 목에 걸리면은 네. 야, 북한에서 키스하다 걸리면 연인들끼리 어떤 뭘 해야 돼요? 뭐 정해진 행동이 있어요. 행동을 해야 걸리면 걸리면. 뭔가를 해야 그냥 뭐 망신 줄 것 같아요. 북한식으로 하면 망신 줄 것 같아요. 장수환 씨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글쎄 어렵네요. 장수환 씨 혹시 키스하다 걸렸을 때 어떠셨어요? 걸리면요? 예. 끝까지 해야죠. 북한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연인들끼리 말 키스하다 걸리면은 공개 석상에서 그럴 것 같아요. 키스했다고 이렇게 비판받아야 될까? 그럴 것 같아요. 정답 확인해 주세요. 와 서로
맞습니다. 북한에서 연예인들끼리 키스하다가 걸리면 호상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 탕호 비판. 예, 자, 이게 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됩니까? 은하 씨? 북한은 이제 되게 보수적인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연애가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대놓고 뽀뽀하거나 키스하는 게 용납이 안 돼요. 물을 흐린다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키스를 하다가 잡히게 된다면 호상 비판을 하는데 호상 비판은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앞에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연인끼리. 네, 연인끼리라도 일단은 국가의 반역을 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는 우리 거예요. 둘이 키스를 하다가 걸렸으면 마주보고 얘가 먼저 그쪽 꼬리를 쳐가지고. 동무가 하지 않았네. 동무가 먼저 하지 근데 않았네. 이하가 나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욕하는 거야. 네, 그럼 또 상대방이 또 비판하는 거예요. 이 동무가 나는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냄새가 안 좋았습니다. 이 동무랑 헤어지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겠구나. 야, 이거는 이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싸움들. 그런 공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걸린 장소에서. 걸린 장소에서 하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딱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용하게 들고 그 청년동맹에 들어가요. 들고. 그래서 오늘의 너네 잘못한 일이 뭐냐? 써라 이렇게 이제 그 비판서를 써요. 그래서 이제 쓰다 이제 뭐 하도 쓸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키스앤 동기를 물어봐요. 근데 이 청년동맹 지도원이가 그 키스앤 동기를 보면은 둘이 자기는 안 해도 이제 그 들으면 되게 이제 그 기분이 되게 묘하거든요.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니까 키스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오빠가 무슨 먼저 와서 뭐 입술을 뭐 깨물고 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 이렇게 했다. 야 니 왜 야 입술을 깨물니까? 그럼 오빠 나 상대방 남자도 어떻게 했다 그러면 어째 그걸 했네. 뭘 보고 했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이제 그 저장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그 자본주의 그 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가리면서 해라.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보통은요, 아까 여기 앞에 친구가 뭐 이렇게 탈북해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전교생이 모인 단도대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딱 커플이 걸리면요, 그 두 학생을 남녀 다 세워가지고 전교생이 모인 그 교단에 걔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공개 사상투쟁회를 해요. 그래서 전교생이 다 걔를 질타하고 비난하는 그 두 학생을. 그래서 얘네는 공식적인 왕따가 돼요. 특히 못 들고 여자아이는 다녀. 그 이후로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풍기문란한 여학생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남학생도 물론 그렇지만 여학생이 좀 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러니까 창고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고랑 김치웅에 숨어드는 거죠. 뽀뽀하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세상에 그걸 남들 앞에 비판시키고 그렇게 해서 매장시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도 마음대로 못해요. 예. 예. 2016 탈북 신세대가 말하는 리얼 북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2014년 8월에 나 이런 거 나오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례의 성과를 경축하는 기쁨과 환희가 바쁘게 태야되어 굴쳐 흐릅니다. 해양의 축복 속에 백두의 넋을 지는 청년 강국의 영웅 대군으로 성장한 조선 청년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혁명 위협의 이동은 계승자들 부산 대구의 주인공들이 어느 때나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는 진군한 생활의 노래 춘천 성가를 알려주시어 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경축하는 청년들의 환희와 낭만이 끝없이 넘쳐나게 해주시었습니다. 2016 탈북 신세대가 말하는 리얼 북한, 김정은의 청년 강조.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화려한 무슨 체육대회 개막식을 보는 듯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국민들이나 뭐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김정은 본인이 보고 행복하고 즐기자고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 기가 막힌 거는요. 네. 지금 저거 하던 그 시기랑 그 이유가 외국에 원조 달라고 예, 수해 입었다, 뭐 농작물 망쳤다 지금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저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뭐예요? 청년동맹이? 청년동맹이 뭐예요? 청년동맹이라는 거 일단 북한이라는 사회는요 집체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각계각층 인민들의 남녀노소를 다 조직적으로 묶어놨는데 이 청년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규합을 시켜놓은 그런 조직체예요. 이제쯤 뭐 수해가 났다든가 뭔가 건설판이 벌려졌다면은 청년들을 그쪽으로 때려 모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먼저 가입하는 단체가 소년단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3학년쯤에 가입을 해가지고 네. 그 청년동맹에 가입하기 전 단계까지 가입을 했다가 그 이후에 가입하는 단계가 이제 사라전 청년동맹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식으로 단체가 되게 많아요. 청년이라는 건 몇 살부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동맹에 가입하는 시기가 15인가 14살인가 그때부터 청소년단 끝난다. 청년동맹 가입하셨던 분? 했어요. 아영동부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막 자랑스러워요, 가입되면? 아, 그렇죠. 왜냐하면 빨간 넥타이를 아침마다 하기가 너무 귀찮은데 청년동맹 가입하면 아침에 저걸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 근데요, 그게 넥타이를 벗으면 정말 좋아질 것 같죠? 넥타이를 벗으면 더 많은 짐이 제 어깨에 와요. 예를 들면 소년단은 이제 어떤 농촌 지원 같은 거를 이제 40일 동안 가지를 않아요. 근데 청년동맹에 가입하는 즉시 그 중학교 때 이제 한 달 동안을 다 책가방 다 집에 두고 짐가방을 싸들고 시골로 가서 농사일을 해야 돼요. 아니, 저렇게 한심하게 젊은 사람들 모아다가 횃불 들고 저런 쇼를 하고 왜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3년 만에 이게 청년동맹 대를 열었는데 이게 김정은 같은 거는 최근에 보면 국제적인 입지도도 없지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자꾸 수해 일어나고 해서 점점 이렇게 뭔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현재 청년들이라는 건 예전 청년하고 틀려요. 그래서 2030 세대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장마당이라고 하는 북한식 시장 경제에 영향을 받은 애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쇼를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네. 저는 그 영상 이런 거 볼 때마다 그 정말 열렬히 막 열광을 해주셔야잖아요. 진짜 한류 스타 뭐 팬미팅 이런 느낌으로 정말로 좋아해서 하는 겁니까? 안 좋아해요. 왜 근데 이런 애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안 좋아한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일단 그 김정은이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당연히 자기한테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존경하고 좋다고 하고 그 나라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상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쁘다는 사람은 얼마 없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가서 이 박수 칠 때는 그만한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나씩 보면 들어줘요.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는 그 박수를 안 보내면 반역자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진짜 감독님 그 부분만 좀 다시 봐주세요. 이렇게 막 리액션 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연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저기 맨 앞에 또 울어요. 보자. 그러니까 좋아서 우는 거잖아요.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닐까요? 영상 수능 하나 있지 않을까? 절대로 저기 안 왼쪽에 좋아하는 가면 안 돼. 왼쪽에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싫어요. 아 그러니까 김정은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내가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뭉클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나 그 분위기에 맞춰서 막 이러는데 끝나고 나면 김정은을 좋아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요. 저기서 저렇게 리액션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내가 저 옆에 사람 좀 세게 안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막 하면서도 옆에 사람이 보인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생활청화에서 동무는 장군님께서 등장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광을 안 하고 이렇게 박수만 칠 수가 있다고 사상적으로 걸게 정치적으로 그걸 목 날아갈 수도 있어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면 반동으로 몰리거든요. 너는 우리 태양이 졌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니? 이러니까 막 저는 그때 눈물이 너무 안 나가 막 눈을 찔렀거든요. 아 진짜 저희 학교 선생님이 막 기절을 하신 거 너무 울다가 기절까지 뒤에서 너무 그 상황이 웃기지. 그 수학 선생님인데 막 진짜 이만한 덩치에 막 기절을 하는데 전 뒤에 웃음밖에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오바를 하나 너무 기가 막힌 건데 근데 어떻게 이분으로서 안 울면 막 반동이 자는 거 막 눈을 막 찔러가지고 안 나오는 눈물 억지로 짜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 선생님은 솔직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자 성이 답도 맞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바구니 답도 맞는데 어떤 차이냐면은 일단 이게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 네, 그러나 TV를 보거나 멀리 농촌에서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맞아요. 나한테 혜택이 안 돌아왔으니까. 네. 그리고 관심 없어. 전반적인 김정은에 대한 감정은 다 내재돼 있거든요. 네. 절대 그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는 것이 북한 사회라고 하시면 돼요.
저기 참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전국 각지에서 가장 충성심이 높은 청년들로 뽑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김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요만큼은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만났던 대회 참가하게 되면 이제 텔레비도 그냥 메고 가겠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지. 당연하지. 눈물이 나지. 나 텔레비 냉장고 달라. 언니 정답이야. TV, 이불, 그다음에 일체, 방가류 이런 선물 세트가 내려와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현전이 말 맞다면 막 열광하며 박수 치는 거예요. TV, 냉장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받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한다 소리예요. 주위에 와가지고. 이 북한 청년들은 이 청년절을 본인 스스로도 좋아를 하나요?